아리조나 코리아 포스트에서 제공해드리는 2025년 8월 21일 목요일 아리조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애리조나 대법원이 정신질환 피고인의 재활 후 기소 재개를 용이하게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애리조나 대법원이 수요일에 내린 판결인데요. 정신감정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2018년 피닉스 편의점에서 발생한 총격 살인 사건의 피고인 조엘 카슨 사건이 배경이 됐는데요. 카슨은 1급 살인 등으로 기소됐지만 재판을 받기에 정신적으로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존 법 하에서는 이런 판정을 뒤집기 어려웠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검찰이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호전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형사 고발을 다시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카슨처럼 정신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상태가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으면 이제 다시 기소될 가능성이 열린 거죠. 기소가 재개되면 바로 재판이 진행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기소 재개가 곧 재판 진행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피고인이 정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그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감정 절차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재평가의 기회가 생긴 셈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애리조나의 한 커뮤니티가 미국 최고의 부동산 시장 중 하나로 선정됐다고요? 네, 길버트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금융정보 사이트 월렛허브의 새로운 분석 결과인데요. 미국 내 300개 도시 중 길버트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한 겁니까? 주택 구매 능력, 일자리 증가율, 신규 건축 허가 활동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총 17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했습니다. 길버트의 경우 특히 중간 신용 점수가 747점으로 높은 편이고 또 주택가격 상승률도 최대 40%에 달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른 애리조나 도시들도 순위에 있었나요? 네, 길버트 외에도 챈들러가 21위, 피오리아 23위, 그리고 서프라이즈가 25위에 오르는 등 애리조나 도시들이 상위권에 다수 포함됐습니다. 참고로 1위는 텍사스주의 맥키니시였습니다. 길버트의 성장세가 돋보이는군요. 오늘 반찬 없어. 밥만 먹고 출근해. 아리랑 반짝 엄마 손길 그대로 아리랑 반짝 아리조나 아리랑 반짝 아리랑 반찬 480-352-6554 다음은 학교 안전 관련 소식입니다. 메리베일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흉기 사건 이후 최근 도입된 무기 탐지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피닉스 경찰은 메리벨 고등학교 학생 사망 사건에 사용된 흉기가 주머니 칼이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16세 마이클 몬토야 2세가 숨졌고 10대 용의자 1명이 구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무기 탐지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피닉스 유니언 고등학교 교육부가 사건 발생 불과 약 2주 전에 관할 내 모든 학교에 첨단 무기 탐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는데요. 교육부 웹사이트 설명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잠재적 위협을 식별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메리벨 고등학교는 1년 동안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던 학교 중 하나였고요. 그런데 어떻게 흉기가 반입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군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측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런 시스템이 분명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2차 점검 같은 추가적인 보안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리코파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아내를 구하고 숨진 남성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네, 이달 초 마리코파에서 발생한 화재로 63세의 마이클 블런트 씨가 숨졌는데요. 가족과 지역사회는 그를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8월 8일 새벽 5시경에 발생했습니다. 블런트 씨는 뒷마당에서 시작된 불을 끄려고 했지만 불길이 이미 집안까지 번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먼저 구출했군요. 네, 그는 즉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아내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불길이 바로 옆집, 이웃집 유아의 방 쪽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블런트 씨는 결국 뒷마당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인은 화재 때문인가요? 가족들은 화재 자체보다는 심장마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런트 씨가 화재 발생 바로 전날 심장 문제 때문에 은퇴를 결심했다고 전해졌고요. 소방당국은 집 밖 쓰레기통에서 시작된 불이 빠르게 번진 사고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집은 전소됐고요. 피날 카운티 검시관 사무실에서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수리공으로 일했던 고인의 미망인을 돕기 위해 모금 활동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메사에서 10대 청소년이 연루된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메사 경찰국이 13세 용의자가 연루된 무장강도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8월 19일 저녁 8시경 라조나 드라이브와 맥켈립스 로드 근처에서 발생했는데요. 여러 건의 총격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사건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경찰 조사 결과 20세 남성 브랜든 메이서가 온라인 중고거래 앱인 오퍼업을 통해 13세 용의자를 만났습니다. 이 용의자가 반지를 판다고 글을 올렸던 거죠. 거래 현장에서 13세 용의자가 갑자기 권총을 꺼내 메이저를 위협하며 강탈하려 했고 이후 도주했습니다. 총격은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 피해자인 메이저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총으로 도주하는 용의자를 향해 총을 쐈고 용의자는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 역시 총격을 가했지만 메이저는 맞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알 여러 발이 인근 주택들에 박히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한 가정집에서는 13세 아들과 어머니가 있던 방으로 총알 2발이 날아들기도 했고요. 두 사람 모두 체포되었습니까? 네, 브랜든 메이저는 가중폭행, 위험 초래, 불법 총기 발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13세 용의자 역시 무장 강도, 가중폭행, 불법 총기 발사, 미성년자 총기 소지 등의 혐의로 청소년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오퍼업 측은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으며 사이트 이용 가능 연령은 16세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공공장소에서 만나고 가급적 현금 거래는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온라인 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리조나 코리아 포스트에서 제공해드린 2025년 8월 21일 목요일 아리조나 주요 뉴스를 마칩니다.